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미 FOMC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영향과 무역 협상 불확실성을 이유로 뉴욕 증시는 밤사이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약간의 햇살이 드러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소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대선 테마주들 계속해서 인물별로 이 날씨가 다르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 오늘 오후 단일화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인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LIG 넥스원, 빅텍, 휴니드 등의 주요 방산주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유가 하락 수혜를 동시에 받으면서 오늘 항공주가 장 초반부터 맑은 한이 드러났거든요. 에어부산과 대한항공, 진에어와 제주항공 등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맑게 개어 있습니다. CATL이요,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연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 주목받았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도 대부 마그네틱의 쾌청한 날씨가 눈에 띕니다. 전자석 탈철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고요. 전 세계 EMF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공정에 필수적인 EMF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볼 텐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들 전반에 좀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반면 한독의 경우에는요, 이 관계사인 레졸루트의 저혈당 신약이 미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이고요.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 반발에 이 한수원과 체코 간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장 초반 이 주요 원전주들 흐린 날씨 속에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다음 종목 삼양식품인데 오늘 역시나 또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요. 이 실적 대부분의 수출에 의존하는 삼양식품에 대한 매수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380원대로 급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향이다. 7일 MP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4원 내린 1,386.9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역의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6원 내린 1,379.7원에 개장했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6일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 3일 새벽 2시 마감가 기준으로는 21.8원 하락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1,387원으로 반등하며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연휴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소장님 빨리 뵈고 싶어서 혼이 났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개장 이제 긴 연휴 쉬고 돌아와서 첫 개장일입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봐야 될 텐데 뭐 상단도 하단도 지금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조금 좋은 듯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들에 국한됐고 관망세가 좀 나타났는데 연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의 흐름도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비슷한 모습들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좀 많이 약하지. 특히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를 필두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전력,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또 한꺼번에 반영됐죠. 안타깝게도 체코 원전과 관련된 것이 서명 단계에서 일단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조정폭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세 부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그 환율이 일단 1,400원 밑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조금 전에 우리 쇼츠를 좀 보셨습니다만 1,380원에 시작한 것이 지금 1,490원까지 올라오긴 왔어요. 빠르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게 3자가 아니라 4자였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늘 항공주들 또 연휴가 길었는데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행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성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맏형인 삼성전자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માટ형인 삼성전자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동생들이 오늘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뭐 첫째, 둘째가 쉬다 보니까 셋째, 넷째들이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셋째, 넷째들이야 워낙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셋째, 넷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좀 없다. 하지만 셋째, 넷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 중에 이제 가끔 똘똘한 애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똘똘한 애들이 나름대로 이쪽에 속하신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나는 오늘 재밌는데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을 좀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1,380원 선에서 이제 환율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도 1,400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양지수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기회 또 소장님과 함께 찾아봐야 될 텐데요.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데일리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건설입니다. 2주 전이었죠. 소장님께서 건설주들 글로벌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추세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관심 종목들 좀 꼽아주신 바가 있는데요. 오늘 좀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진단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여행입니다. 여행 수요가 지난해보다 이제 올해 들어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은 방산입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오늘 장 초반부터 방산주도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건설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 이제 증권사들에서도요 계속해서 눈높이를 이 건설주들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고 사실 업황 부진에 계속해서 시달렸던 건설주들인데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후에도 현대건설이라든지 추가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희 2대1에서 저랑 네.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건설주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반신반의 하셨을 거예요. 네. 뜬금없는 왜 건설이냐,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방산 조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슨 게임 엔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때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나온 리포트들 보면 특별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별 상황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왜 건설주냐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조금 아셨던 분들이죠. 왜냐하면 건설사 이제 PF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미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건설주들이 올라갈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극복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나온 것들이 증권사 리포트들이죠. 그래서 저희 이데일리에서 빠르게 그것을 캐치해서 좀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껄껄껄 하실 거예요. 그때 살 걸 껄껄껄 하실 텐데 저는 여전히 뭐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뭐 정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죠. 신께서도 모르시는 거니까 뭐 당장 어떻게 움직일 건지 모르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사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갑자기 내일이라도 꺾이면 어떡할래?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라이 앵커는 말 타실 줄 아세요? 말이요? 예. 한 번도 타본 적 그거 없어요. 못 타죠. 네. 겁이 나죠. 그러니까 라이앵커 같은 경우는 말을 타면 네.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분들은 소위 말해서 말을 못 따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만약에 타다가 말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고삐를 당겨서 말을 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건 뭐죠? 손절매는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껄껄껄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절매를 걸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댓글로 한번 좀 남겨봐 주시죠. 저는 지금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그 껄껄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밖에 없다. 좀 잔소리 비슷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이익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여전히 좋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차트가 이쁘니까 올라간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증권사들이 이익이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네. 좀 뒷받침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이 탑픽으로 현재 가장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부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계룡건설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네. 테마주로 이제 밀렸고 오늘은 또 대우건설이 조금 안 좋아요. 네.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된 그런 악재 때문에 좀 밀리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건설주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차트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주 전에 소장님께서 이제 건설주 안에서 현대건설 탑픽으로 꼽아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뭐 5% 가까운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진단 해주신다면요? 예, 네. 그때랑 지금이랑 현대건설에 대한 비율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기업이 하루에 갑자기 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신 여전히 차트가 우상향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계룡건설과 현대건설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봉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차트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네. 것을 나타나고 있고,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이전에 따라서 봉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현대건설 같은 그러한 차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여전히 건설주 탑픽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룡건설은 올랐다 떨어진 거고 현대건설은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현대건설을 네.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GS건설인데요. GS건설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은 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묵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 한번 뛰다가 방향을 바꾸라면 잘 못 바꿔요. 왜냐하면 이 몸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현대건설, GS건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종목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맨날 걷다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방향 못 바꾸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묵직한 주식들이 한번 움직이면 그 방향이 여간에서는 안 바뀐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에 대한 오늘 조금 부분들인데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오늘 원전 얘기를 조금 이거랑 같이 덧붙여서 얘기하면 체코 원전이 일단 좀 보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다가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러다 보니까 개파랗겠다 올라오니까 양봉의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네. 저는 체코 원전과 관련된 것은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지금은 싸졌다라는 인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건설주 탑픽은 현대건설이다.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GS건설도 추가적인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이제 여행 보도록 할 텐데요. 여행 수요가 이제 올해 들어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여행주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여행주들 우리가 네. 이제 지금 이데일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이제
이제 중심가에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광화문이잖아요. 네네. 광화문에 가보시면 정말 외국인들 정말 많아요. 외국인들 너무 많아요. 뭐 정말 정말 물방 고기반이 아니라 거의 다 외국인들. 이제 광화문이니까 네. 한국 분들은 이제 직장인들 외에는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말 우리나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한국을 좀 찾아주시는 고마운 일이죠. 더군다나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외국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반 이상은 나가신 것 같아요. 반 이상은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국내 여행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좀 뭐 제주도를 가셨던 뭐 이렇게 좀 움직였던 것 같고 더군다나 또 이제 환율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로 결제했다라고 외국 사람들 인바운드 들어올 때 인바운드는 이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사들은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분들이 하나투어를 통해서 외국 나가는 거랑 하나투어를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랑 따졌을 때는 나갈 때 수익성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들어올 때 수익성이 좋다라면 원화가 강세면 피해죠. 네. 근데 나갈 때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과 상관없이 좋다. 또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항공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롯데관광개발도 얘기했고 GKL도 얘기했고 카지노 얘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드디어 이제 하반기 중국인들이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무비자로 이제 들어오는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겠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좀 계속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저희 여행 중에서도 뭐 항공사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여행사 혹은 뭐 카지노주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시다면요? 지금 현재 오늘의 탑픽은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이제 가장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일단 운용 리스. 그러니까 이제 네. 비행기는 다 리스를 하게 되는 거죠. 런던을 통해서 운용 리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정 가격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1억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달러씩 내야 된다. 그러면 환율이 약세일 때는 금액이 늘어나고 환율이 강세일 때는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해외에 유학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금은 고정하잖아요. 달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환율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율이 워낙 강세면 우리가 조금만 내도 그 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뉴욕에다 사람들 내려주고 우리나라 돌아올 때 뉴욕에서 기름 채우고 가야 되죠. 네. 근데 항공사들 같은 경우 30-40%가 전체 비용의 30-40%가 항공유거든요. 이거 달러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사가 상대적인 이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 지금 대한항공이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약한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티웨이입니다. 티웨이 티웨이 같은 경우 LCC 중에 우리가 이제 아시아나와 이제 대한항공 합병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슬롯 그러니까 네. 이제 비행기 오르고 내리는 횟수예요. 그 슬롯을 아시아나 슬롯을 티웨이한테 많이 줬어요. 티웨이 타고 파리 한번 다녀오시죠. 갔다 올 수 있어요. 티웨이가 이제 LCC가 파리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티웨이 같은 경우 항공유에 대한 어떤 막대한 네. 비용 절감이 되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대한항공을 눈으로 보시고 야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네. 못 쫓아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티웨이를 저는 따라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좋다. 티웨이가 오늘 못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부채 비율이 높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오히려 저는 대한항공을 사는 것보다는 티웨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보고 있는 것은 하나투어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국내 1등 여행사로서 전반적으로 뭐 수익성 개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연휴에도 제 지인분 중에 하나투어를 통해서 뭐 가족분들이 해외 다녀오신 분도 있는데 뭐 가족여행 같은 경우 갈 때 아무래도 단체로 가는 것들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를 여전히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별 여행 같은 경우 많이 가지만 우리가 요즘에 또 여행 트렌드가
과거에는 무조건 여행사를 통했다가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와 둘이 나갈 때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이제 네. 예약해서 가는 거지만 요즘에 또 트렌드는 가족 단위로 가잖아요. 막 한 10명, 뭐 7명, 8명 가니까 그럴 때는 저희도 이제 가족 여행 갈 때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지금 이제 여행사들이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된다라면 하나 투어, 모두 투어도 좋지만 아무래도 모두 투어보다는 모두 투어는 중국 관광객들의 인바운드 비중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매출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 투어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행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세 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TA항공 또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행사 쪽에서는 하나투어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방산인데요. 여전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분쟁 네. 지역은 여기는 뭐 지정학적으로 항상 분쟁이 좀 있었던 네, 지역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타시미르 지역이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생각할 때 정말 소총 들고 막 시가지 전투하고 막 이런 데랑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산지대에서 서로 미사일 대포 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격전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파키스탄과 인도는 둘 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국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주포로 서로 쏘거든요. 특히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자주포 탱크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탱크와 자주포의 차이점은 탱크는 포를 쏘면서 진격을 하는 거고요. 자주포는 고정을 시켜놓고 원거리를 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K9 자주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미사일을 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더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오늘 또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캐나다 잠수함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입찰을 이제 들어갔다라는 건데 요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입찰 전에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수함을 얼마에 이제 하겠다라는 거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역량이 이 정도 된다. 그러니 본 입찰에 우리를 좀 참여시켜다오라는 걸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니에요. 일단 그들이 보고 그래 우리 한번 입찰서를 내봐. 이게 들어와야 이제 정식 입찰이고 또 거기서 수주를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야, 나 거기다 입찰서를 내야 되는데 누구 좀 소개시켜줘. 이 단계예요, 지금.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뭐 수출이라든지 뭐 관세 여기 이제 무풍지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좀 하반기까지 이제 방산주가 증시 주도 업종이 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조금 조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지금 뭐 이데일리 출연하기 좀 전부터 네. 방산주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로 하나 시스템을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하나 말씀을 좀 시스템. 드려왔었던 네. 부분들인데. 하나 시스템을 왜 제가 관심을 갖냐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하나 시스템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잠수함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기라는 것이 서로 상호 전자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잠수함은 뭘 갖고 운영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잠수함은 통신이라든지 전자장비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팔든지 간에 하나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하나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무기와 호환이 돼요. 그리고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탱크 몇 대 팔고 비행기 몇 대 파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다? 하나 시스템이다. 배를 팔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 엔진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 시스템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걷는 것처럼 앞에서 무기를 막 팔면 하나 시스템 무기는 시스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상대적으로 LIG 넥슨이 좀 약세죠. 근데 LIG 넥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IG 넥슨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냐면 자주포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이제 K9 자주포를 LIG 넥슨이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면 LIG 넥슨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 것은 여전히 이제 방산주들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건설주 하면 지금 이제 뭐가 떠오르죠?
현대건설. 방산조합 뭐가 떠오르죠? 하나에어로. 조선조합 뭐가 떠오르죠?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도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방산 그러면 하나에어로부터 쳐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 탑픽으로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방산 테마까지 오늘 데일리 아스탁 또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7일) 더본코리아 주가는 백종원 대표의 방송 활동 중단 선언에도 하락세를 보이며 26,250원에 거래됐다. 개장 이후 기록한 저가는 26,200원으로 이는 역대 장중 최저가 수준이다. 상장 이후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인 64,500원까지 올랐으나 품질 논란과 경찰 수사 등 악재로 2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백 대표는 전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기업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가 반등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주주들은 방송 중단했는데도 하락, 호재는 없고 악재만 쌓인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백 대표는 2025년을 제2창업 원년으로 삼고 가맹점주 주주 고객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고요. 저희 또 15주차 챌린지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총 2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현대 로템입니다. 대표적인 K방산주죠. 폴란드 사업의 높은 수익성을 좀 지속을 하고 있고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신 현대 로템 인데요. 오늘 방산주들의 전반적인 강세와 더불어서요. 현재 구간 5% 가까운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3.9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인데요. 지속적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미국과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하반기 순차적으로 개선될 실적까지 기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다소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지만요. 저희 공략 시점 좋았기 때문에요. 챌린지 성공률은 1.23%입니다. 두 가지 종목 총 편입되어 있고요. 현대로템과 클리오 모두 플러스권의 지금 상승률 보여주면서 저희 누적 성공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14%입니다. 두 종목에 대한 또 진단 파트너님 모셔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15주차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을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세 종목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내일까지 세 종목, 상황에 따라서 두 종목에서 세 종목까지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5%대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었는데요. 그 어떠한 종목들이 이 5% 상승을 만들어줬는지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현대로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한 이후에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리뷰하고 있는 시간에도 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현재 수익률 산정 기준은 12시이기 때문에 12시 시점보다도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방금도 고가를 하나 더 갱신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의 고가를 계속해서 올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전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2월이죠. 2월 6일 날 장중 19%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등대 캔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 등대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더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횡보하는 상황에서도 추세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이 등대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거에 이 흐름을 보면 상승을 하고 있지만 2025년도 4년도 12월 9일부터의 흐름을 보면 12월 9일부터 1월 달 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견조로운 상승이니까 급등은 좀 더 제한되는 모습이었죠. 그 이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월 6일 날 등대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추세를 더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강한 상승 추세가 나왔고 1차 상승 추세 이어서 2차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는 이 고점, 전 고점을 경신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차트를 좀 더 길게 보면 2022년도부터 봐도 이 2022년도에 24,000원대에서 119,000원대까지 올라갔고 현재는 이 신고가도 경신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매일 수급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따라서 이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오늘같이 5%대라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함께한 무료 교육방에서 직접 매수 기준가도 잡아드리면서 1차, 2차 까지 목표가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현재는 남은 25%의 비율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홀딩할 예정이고요. 다만 추가 슈팅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2025년도 2월 6일 날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이때 동반되었던 거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800만 주에 88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 80%, 한 7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에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도 추가 슈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이번 주에 상승한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3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제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도 굉장히 많죠. 실리콘2부터 해서 코스맥스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많고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리오의 경우에는 살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모습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함께 공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44%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상 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응축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이격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어냈을 때 95.44%의 확률을 넘어가는 그럼 이외의 확률은 4.56% 정도 되겠죠. 그러면 4.56%의 확률로 이 돌파했을 때에는 정말 비이상적인 강력한 상승 흐름까지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한한령에 대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K 화장품에 대한 수출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거래량이 제한된 선에서는 움직임 또한 제한될 수 있는 부분 참고해 보면서 오늘 홀딩하도록 하고요. 거래량 기준을 잡았을 때 1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까지도 상승 가능한 여력을 가진 종목이죠.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좀 오래 쉬다 왔다 보니까요. 종목들 괜찮으려나 좀 걱정을 했는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네요. 일단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의 성공률, 지금 5%대 누적 성공률 기록하고 있는 저희 15주차 1313 챌린지다라는 점,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이번 주 좀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이렇게 또 저희가 오랜 기간 쉬다 왔다 보니까요. 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나 또 종목들 그동안 참 궁금하셨던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과 좀 긴 시간 함께하면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받아보고 싶다 하신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료 교육방에서 기존의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내가 이 종목을 앞서서 함께했던 이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정말 수많은 종목들의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했었죠. 그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 매매 기법들, 등대 기법에 대해서 매일같이 종목들에 대해서 적용시켜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실전 적용뿐만 아니라 등대 기법에 대한 자세한 교육, 거기다가 동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교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2시 1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 함께 공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함께 공략하는 그 기법들도 여러분들을 직접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혼자서 매매하기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하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도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시장 대응하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전반적인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진행될 또 무료 공개 방송 역시나 주목해 보신다면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좋은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기 포트뿐만 아니라요. 이제 1313 챌린지 장기 포트도 함께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짧게 이제 수익률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5가지 종목 편입이 되어 있고요. 386.59%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저희 장기 포트 챌린지입니다. 역시나 또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교육방 입장하신다면 이러한 수익률들 나누실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저희 15주차 챌린지 오늘 또 2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 이틀 우리가 좀 휴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2종목 플러스 1, 2 플러스 1로 해서 3종목을 준비했습니다. 3종목 코난테크놀로지, 현대건설, 그리고 태웅, 이 3가지 종목을 준비했고요. 가장 먼저 이 코난테크놀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난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이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난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코난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AI 산업 핵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조금 더 부각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의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업용 데이터 분석 AI죠. 코난 RAG-X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 상승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앞서서 이런 국책 이번에 공약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에 대한 수주를 따낸 게 바로 이 코난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AI 신종 보이스피싱을 조기 탐지하는 AI 국책 산업, 이 국책 수주를 또 따냈기 때문에
과제를 따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들, 특히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싶고요. 이 종목은 좀 더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설명한 도중에 조금 전에도 고가를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선정하고 나서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1시 30분 정도에 선정을 한 이후에 급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목표가 자체가 27,450원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한호가를 남겨두고 있죠. 따라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조금 더 수정해서 함께 또 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8,800원 기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4,500원 기준 잡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고요. 이 종목은 급등 이후에 눌림목 거기에서 반등까지 오늘 강하게 이어지는 만큼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폭 이후에도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인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이번에 원전 관련해서 좀 더 좋지 않은 이슈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관련주들 저가를 찍고 나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체코 원전의 수주가 잠시 중단됐을 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주로 이 원전이 빼놓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특히 이 원전주의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불가리아에서 20조 원 규모의 대형 원전을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 이 현대건설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수주를 다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력도 가지고 있는 만큼 체코 원전 수주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냈을 때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추가로 이 SMR 분야에서도 홀텍과 협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너지를 좀 더 가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 고원가 현장 준공에 따른 수익성 개선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전 관련주보다는 좀 더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BHI 우리가 장기 포트로 함께하고 있는 BH의 경우에도 급락 이후에 이걸 모두 다 메꿔내면서 현재 7% 이상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승 흐름 못지않게 현대건설은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52주 고가를 경신한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오늘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면 장중에 마이너스 3.30%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플러스 4.77%까지 무려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8%까지 상승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을 때 약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강하게 뚫어냈을 때에는 눌린다 하더라도 제한된 눌림폭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2025년도 3월부터 이어졌던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현재 등대 캔들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고 등대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추세를 좀 더 강화시키는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악재가 오늘 나와준 상황에서도 이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 랠리 좀 더 강력하게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4,450원, 손절가는 38,0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태웅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풍력 관련뿐만 아니라 조선업의 동시 성장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플랜지 시장이 2025년도 초과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주 자체가 더욱더 초과로 더 받을 것으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풍력 부분에 증설을 올해 진행을 합니다. 20% 증설을 진행을 하는데 이 증설한 부분까지도 증설로 인해서 추가로 생산한 부분까지도 모두 다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풍력에 대한 성장세 굉장히 무섭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까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플랜지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조선 부분에 따라서는 이 국내 부분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성장세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들에 대한 확대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태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풍력 및 이제 SMR에 대한 산업 성장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태웅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1월 전에 12월부터 저점을 만들고 나서 이 저점을 강력한 상승 랠리로 지켜주고 있죠. 자,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살짝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회복해내면서 아직 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지만 전 고점 터치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다시 한번 동시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 조금은 다르게 끼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만큼 급등락은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단선을 터치한 만큼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다시 한번 확장했을 때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타고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모두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정책 수혜뿐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서 원전에 대한 수혜까지 여기서 조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말 좋은 것들은 다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부각을 받았을 때에는 전 고점 돌파를 강력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전 고점 라인대 2024년도 9월과 11월 달의 고점인 15,000원 라인대죠. 15,000원 라인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2024년도 9월 달의 고점인 16,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이 라인대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인대를 보고 이 라인대를 저항 라인대를 체크를 하고 저점을 올린 이 상승 추세 이걸 보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우리가 등대 기법 중에서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삼각 수렴 돌파 패턴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오랜 기간 수렴하는 이 수렴 과정 속에서 저점을 강력하게 올린 상승 추세. 그러면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이 수렴 이후에 상당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단기 포트인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각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상승 모멘텀 모두 다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6,870원, 손절가는 14,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주셨습니다. 이 후보의 이제 AI 투자 공략에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늘 두 분의 파트너님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파트너님께서도 현대건설 또 두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고 풍력과 조선 부분에서의 동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는 태웅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 이제 내일 새벽에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기준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뭐 일단은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우세한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남아있는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 전략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은 변동성이 제한되는 모습이죠. FOMC 정례회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의 스탠스 이후에 한 차례
눌려갈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그 조정폭은 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기회의 장으로서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장들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참고해 보시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우울증에 대한 필승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1313 챌린지 또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